자, 13번은 산술기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산술기하가 나와 있는 문자가 이제 양수 조건이어야 하는데 3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자, 합이죠, 합. 그다음에 최소값을 찾아라. 합에 관한 최소값에다가 양수 조건이니까 산술기하고,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있는 내용과 이 분모 부분이 서로 약분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 8a 부분이 2a 빼기 6이 들어가도록 이제 만들어 줄 거라, 자, 이렇게 가볼게. 기준을 2a-6으로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 식에서 8a를 만들어 줘요. 그럼 8a를 만들어 주려면은 4배가 필요하지. 자,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8a 빼기 24가 와. 그러면 4의 2a-6과 그대로 뒤에 붙어있는 2a-6분의 9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식을 두면은 처음 식과 마이너스 24만큼 차이가 나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24를 더해줘야 처음 식이랑 완전히 같은 식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앞부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산술기하를 가지고 공식을 풀어내죠.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4에 2a-6 곱하기 2a-6분의 9가 될 거야. 그래서 2a 빼기 6이 통째로 약분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자, 계산해주면은 얘가 12가 나오죠. 그래서 자, 이 두 개의 합에 관한 최소는 12가 되는데, 뒤에 이제 24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4를 더해서, 자, 답은 36이 되겠네. 3번이죠. 자, 14번이죠. 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고, ABC가 정삼각형이다. 자, 정삼각형의 조건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라는 각, B라는 각, C라는 각 모두 다 60도가 돼야 돼. 모두 60이죠. 근데 이제 뒤에 딸려오는 결론의 내용은 A라는 각 하나만 60도야. 그러면은 A라는 각만 60도라는 거는 나머지 B하고 C는 그 어떤 다른 각이 되면은 괜찮다라는 여지를 남겨준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얘가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그치? 3개 다 60도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경우랑 나머지 2개의 각은 다른 각이 돼도 된다. 훨씬 더 뒷부분이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적은 쪽이 우리가 충분이라고 했으니까 가에 들어갈 건 충분 조건이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어. 자, 합동이다. 넓이가 같다는 거는 넓이 같다는 거 한 가지죠, 그치? 합동이 되려면은 두 가지야. 모양도 같아야 하고, 넓이도 같아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양과 넓이가 같은 게 훨씬 더 이제 조건이 촘촘하니까 더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적죠. 그래서 거꾸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가 넓이만 같은 걸 찾는 게 훨씬 더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앞쪽이 커서 이제 필요 조건이 되겠지, 나는. 자, 답은 충분 필요니까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자, 15번은 여기서 이제 50명을 대상으로 수학이랑 영어를 갖다가 보충 수업을 한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보충 수업. 자, 그래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야,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33명이나 있고, 자, 영어를 선택한 사람이 29명이나 있어요. 자, 전부 다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수학이랑 영어를 모두 선택한 학생 수가 최소일 때, 자, 모두 선택한 사람이 최소일 때 수학만 선택한 사람을 갖다가 찾아라, 이렇게 왔어.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전체를
지금 보면 수학이 33이야. 그 다음에 영어가 29거든? 이 모든 선택한 게 최소가 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거야. 수학이랑 영어랑 떨어져 있는 거지. 한마디로 같이 선택한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33명이랑 29명을 더해가지고 50명을 넘지를 않아야 돼요. 50명이 되거나. 근데 이게 계산해 보면 좀 많이 넘어, 그치? 얼마니? 요거 62가 나와. 그래서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적게 만나게 하는 거지. 수학이랑 영어랑 아주 적게 만나게 해주면은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는 여기엔 전체 이제 합한 62에서 이제 50만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합집합의 경우가 이제 50명이 나오게끔 해줄 때가 여기가 가장 적게 겹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12명이고요. 12명. 자, 그랬을 때 수학만 선택한 학생 수를 찾아라. 자, 가운데 12명이 있을 때 수학만 선택한 사람 숫자니까 나머지 이제 33에서 11을 갖다가 빼주면은 이제 바로 답이 나오겠죠. 답은 21, 그치? 그래서 5번이네. 자, 16번 갈게. 자, 다음 명제 중에서 역이 참인 것을 구해라. 자, 역은 이제 거꾸로죠, 그치? 자, 하나씩 이제 조건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x랑 y가 같다는 조건이야. 자, 두 번째는 인수분해해주면은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가 0이야. 자, 이 조건에서 x가 마이너스 y랑 같고 x가 y랑 같다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역이 참인데 거꾸로 뒤집혀져서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제 얘가 크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포함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될 거야. 자, 2번 보자. 2번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작아. x가 음수란 얘기야. 자, 이 조건이랑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렇게 왔어. 언뜻 보면은 맞아. 절대값을 풀었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나왔다. x가 이제 0보다 작다는 뜻은 되거든? 근데 이 포인트가 양쪽이 같아야 돼요. 양쪽이 같을 때는 얘들아 0이 돼도 돼.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있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포함이 안 되지, 그치? 안 되기 때문에 역도 거짓이네요. 자, 3번 가볼게. 자, 이 녀석은 여기로 올게요. x가 0보다 크고 x도 양수, y도 양수다. 이렇게 되면 x랑 y를 더해서 양수다. 얘는 살펴보면은 합쳐가지고 양수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x랑 y를 합쳐가지고 양수일 때 x도 무조건 양수고 y도 반드시 양수에만 하느냐? 그거는 아니지. 다른 경우가 또 있잖아. 만약에 뭐 예를 들어 x가 100이야. 근데 y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이런 경우에도 합쳐가지고 양수는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 앞쪽에 가정에 있는 철저히 둘 다 양수다라는 내용보다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거꾸로 가는 포함관계는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3번도 이제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4번 보면은 야, 요거는 바로 외우더라 그랬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돼. 그럼 이 제곱제곱해서 더한 게 0이면은 x도 0이 돼야 되고 y도 0이어야 하죠. 그 다음에 x랑 y랑 곱해가지고 0 됐어.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x도 0 또는 y 값도 0이 돼야 돼. 그쵸? 자, 역시 이 또는 관계가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4번도 답은 아니겠네. 자, 5번 갑시다. 5번은 얘들아 요거 양변 제곱해서 만드는 거야. 지금 제곱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근데 이거 외워버려야 돼요. 이거 외워놔라. 양변 제곱하면은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고 나면은 절대값 xy가 xy랑 같다라는 뜻이 돼. 어떤 얘기냐? 절대값을 풀었더니 플러스다. 그렇다는 건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을 가져. 그치? 이거 좀 외워놔. 아예 결론이 이렇다는 거 외워놓고, 자, 요 조건이랑 xy가 0이다라는 거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어때? 당연히 곱해서 0 되는 경우보다는 0도 되고 양수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쵸? 자, 이렇게 이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기 3인 건. 자, 17번이죠. 17번은 얘가 뭘 뜻하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뭐 사실 뭐 이렇게 찍어도 돼. 실수 조건 나오지? 실수. 실수 얘기 나오면은 보통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공식이 요거죠. 자, ax 더하기 by가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고 ax 더하기 by의 이제 전체 제곱이다. 이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내용이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자, 이런 내용이 있죠.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자, 이게 뭐가 성립하냐면 같을 때 양쪽에 이제 서로 같다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지,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요거 가지고 이제 식을 파헤쳐 보면은 5x 더하기 12y에서 a를 5라고 보고 b를 갖다가 12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공식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면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 크거나 같다고 5x 더하기 12y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야. 자, 계산을 가면 이게 이제 얼마냐면은 169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라고 나왔죠. 그래서 5x 더하기 12y의 전체의 제곱이어서 우리가 요 부등식을 갖다가 2차 부등식으로 이제 풀어내게 되면은 자, 얘가 마이너스 26보다는 크거나 같고 2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대값 m을 구했는데 자, 그때의 찾는 거는 x랑 y를 찾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등호 성립 조건이 이제 언제 성립하냐? 요 조건일 때 이제 양쪽이 서로 같아지는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5분의 x 더하기 12 아니고 더하기가 아니죠. 자, 5분의 x와 12분의 y가 서로 이제 같을 때 이제 같다가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은 자, 12x가 5y랑 같을 거고 결국엔 y가 이제 5분의 12x와 같을 때 이제 같다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한 요 최대값이 지금 26이라는 거를 찾았으니까 여기 5x 플러스 2y가 26이 될 때 그때 이제 x하고 y를 계산을 해주는데 자,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y가 5분의 12x랑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y 대신에 이제 5분의 12x를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5x 그 다음에 5분의 24x가 26이 되겠네. 그치? 자, 앞에 숫자를 잘못 써서 다시 지웠어요. 자, 다시 봐봐. 그래서 5x 12y가 됩니다. 12y가 26이니까 y 대신에 이제 5분의 12x를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5x 더하기 5분의 144x가 이제 26이 되면서 5분의 169x가 26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x를 계산을 해내면은 이제 13분의 1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따라서 y도 계산을 해내면 y는 5분의 12 곱하기 이제 13분의 10이 되니까 13분의 이제 24가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p와 q를 더한 다음에 열세배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분자끼리의 합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4가 되겠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18번부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자, 세 가지 이제 꼭지점이 있어. 그리고 6,1, 그 다음에 a, 0, b, 2b-6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자,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a랑 b의 값을 찾는 건데, 요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점은 바로 이제 요 점 C 좌표 때문에 그런데, 일단 특징이 있어. a는 숫자가 잘 나와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 b는 이제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0이다 보니까. 근데 c를 이제 빨리 밝혀내야 풀 수가 있어. c가 어디 위에 있는 거냐. 물론 c는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인데 이 규칙성을 보면은 자, b가 있고 2b 빼기 6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 부분이 이 2b-6이 사실 어떤 거냐면 2x 빼기 6이 있는데 x에다가 b를 대입을 해놓은 애야. 그래서 결론은 뭐야? y는 2x 빼기 6이라는 직선이 있어. 근데 여기에 x에다가 b를 대입해가지고 이걸 b, 2b 빼기 6이라고 쓴 거기 때문에 결국엔 c라는 좌표가 y는 2x-6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암호처럼 써놓은 거야. 그래서 얘를 빨리 알아쳐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패스해.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점수대가 또 낮게 줬잖아, 그치? 양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 문제는 한번 가볼게 이제. 자, 역시 이제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고, 이 직선을 먼저 그릴게. x제편 이제 마이너스 6이고, y제편이 3인.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이제 누가 있냐면, 어떤 b, 2b-6이라는 값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 0이라는 점이 있고 6, 1이 있어. 자, 6, 1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a, 0이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을 갖다 그려주면은 요런 이제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서 얘에 관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일직선이 돼야 되고 이게 일직선으로 펼쳐지려면 6,1이라는 거를 x축으로도 한번 대칭이동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 까만색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칭이동 한번 시켜서 일자로 쭉 펼쳐줘야 얘가 바로 이제 최소인 그런 직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느낌은 알았으니까 조금 이제 필기를 다시 한번 그려줄게.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1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이제 B, 라는 이런 C 좌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A라는 좌표, 그 다음에 B라는 좌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자, 우리가 할 일은 A를 일단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6,-1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요 A라는 거를 여기는 Y는 2x-6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이제 A와 A2'을 갖다가 연결을 해준 요 직선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얘가 둘레의 최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찾아야 하는 거는 B라는 좌표를 찾아야 돼. 근데 B 좌표가 이제 요 점으로 옮겨와 있겠죠. 그 다음에 C라는 좌표도 찾아야 돼. 역시 C 위치는 요 위치로 이제 옮겨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야 하는 A 값과 B는 A'에 A2'을 연결한 요 직선 위의 점이므로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주는 거지. 그러려면은 A2' 값이 이제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내야 돼. 자, 요거 현재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m,n으로 두고요. 자, 결국에 6,2라고 m,n은 y는 2x-6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칭 계산할 때 첫 번째는 수직 조건. 자, 기울기 계산해주면 n-6분의 n-1이 여기는 기울기 2와 수직이 돼야 되니까 역수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아야 돼. 자, 서로 이제 계산 정리해주면은 2n-1의 값이 마이너스 n 플러스 6이랑 같으니까 n 플러스 2n이 이제 7과 같다라고 나타나죠. 자, 두 번째는 중점 조건이죠. 자, 두 가지의 중점 2분의 n 플러스 6과 2분의 n 플러스 1이 요 2x 빼기 6이라는 점 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면 n 플러스 6에다가 빼기 6 가서 왼쪽에 m 남고 y 자리에 2분의 n 더하기 이렇게 대입해서 들어가 주면은 두 가지를 이제 연립을 하죠. 자, m 대신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주면 이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n의 값이 얼마가 되면 3이 나와요. 그리고 대입을 해주면은 m 값은 2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결국에 이 값이 자, 몇 컴마 몇이다? 2,3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계산할 거는 여기 이제 2,3이라고 구해놓은 A2'하고 A'인 이제 6,- 요 두 가지 점 가지고, 그러니까 얘랑 얘죠. 이제 얘네 두 개를 지나는 직선식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울기 찾고 지나는 점 대입을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런 이제 직선식이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자, 결국엔 이제 요 보라 색깔인 식이 y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b와 c를 찾을 때는 일단 b는 편하지, 그치? 무슨 절편이냐면 이 녀석의 이제 x절편이죠. 그래서 이제 b의 좌표가 이제 a,0이니까 뭐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이 되면서 a는 5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a는 이제 5라고 구해졌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를 찾아야 되는데 이 B는 이제 점 C의 역할 여기에 와 있어. 근데 얘는 결국엔 누구랑 누구의 교점으로 이제 판단이 되냐면 자 이렇게 피게 가볼게. 세 번째로 y는 2x-6이랑 지금 구해놓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요거에 관한 교점 값이 이제 점 C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자 두식 같다고 해가지고 C를 구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는 3분의 1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x좌표 자체가 결국엔 C의 요 B 값이기 때문에 B는 결국엔 3분의 1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3B의 값이니까 자 A 플러스 3B의 값은 A가 5 나왔었지 그치? 5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1 대입해서 11 더하니까 16이 돼서 자 답은 4번에 내린 거 알 수 있죠. 자 19번 바로 갈게. 19번 자 19번도 이제 좀 꽤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3,2라는 점이 있고 자 얘를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4라는 원이 있어. 자 여기에서 이 위에 어떤 임의의 점, 랜덤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들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원인 r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갖다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원을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원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2, 마이너스 3이고 이제 반지름이 4인 원이야 얘가. 근데 바깥에 이제 요런 3,2라는 점이 있어. 근데 이 점을 갖다가 대칭 이동할 거야. 근데 어떻게 대칭할 거냐면 이 위에 임의의 점, 그 임의의 점이니까 원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대칭 이동 시켜놓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제일 가깝게는 이런 느낌이야. 바로 이렇게 쭉 타고 가서 여기 간격, 여기 간격 똑같이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가지고 요 점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얘가 모양이 문제에서 이제 알려주긴 했어. 원을 그린대. 그치? 원을 그린다고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제 원을 그리겠구나 얘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 이동하면은 뭐 여기도 점이 하나 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원의 모양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때는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구해지거든. 그래서 이 점을 현재 이제 모르니까 여기를 x1, y1이라는 어떤 모르는 점으로 둘 거야. x하고 y를 갖다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 x하고 y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표시 좀 해준 거고 이제 있는 그대로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사실은 3,2하고 내가 지정한 x1, y1이라는 점에 뭐가 되냐면 얘네 두 개의 중점이 되거든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냥 P라고 잡을게. P라고 잡아서 P라는 좌표를 3,2하고 x1, y1의 중점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은 더해서 2로 나누겠죠? 또 더해서 2로 나눌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어디 위에 있냐? 원 위에 있다. 어떤 원 위에 있니?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럼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하냐면 대입이잖아. 그래서 각각의 x자리, y자리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을 대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자, 2분의 3 플러스 x1 빼기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또 2분의 2 플러스 y1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해가지고 는 4라고 만들어지겠죠. 자, 정리해보면은 요거 2로 통분할 거야. 그러면 2분의 x1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y1 플러스 8의 전체 제곱이 4가 될 거고, 이 2를 갖다가 밖으로 꺼내주게 되면은 제곱을 해서 나갈 거거든. 그러면은 앞쪽에 전부 다 이제 4분의 1의 x1 빼기 1의 제곱, 여기도 4분의 1의 y1 플러스 8의 전체 제곱이 4가 되면서 결국엔 내가 구해야 하는 요 점들 다 퉁쳐가지고 x1, y1 이렇게 했는데 x1, y1들이 다 이런 규칙성을 가시는 거야. 이 식 자체의 규칙성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자리가 그냥 x, y라는 규칙을 의미하는 그런 문자 형태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4배 해서 x-1의 제곱, y 플러스 8의 제곱이 이제 16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자, 중심이 1,-8이고 반지름이 4인 원방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값을 다 더하려고 했으니까 답은 이제 -3이어서 이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별거 없고 뭐야? 중점 있지? 이렇게 x1, y1 하나 잡은 다음에 중점 구해가지고 요 중점이 이 원 위에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대입만 해주면 돼. 그래서 그걸 싹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식이 나타나는 거지.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은 이제 여기 이제 어디 있냐면 그 교사용 자료가 있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학교 교과서 교사용 자료가 있어요.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 그치? 자, x-3의 전체 제곱이랑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5가 있어. 자, 이 녀석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점 P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P', 점 Q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준 점을 갖다가 Q'이라고 했을 때, 자, P', Q'의 길이에 관한 어떤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왔어. 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치? P를 Y축에 대칭 이동시켰다. 근데 이 PQ라는 게 어떤 특정한 점을 갖다가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원 있잖아. 이 원 위에 있기만 하면 돼. 이 원 위에 그냥 있으면은 P도 될 수 있고 Q도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싹 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이런 얘기죠. 또 원 위에 있는 점들을 Y는 X에 대해서도 또 대칭 이동시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이 P'과 Q'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원 전체 있지. 처음 원을 모두 다 있잖아. Y축 대칭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모두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줄 수가 있거든. 이때의 원 위에 있는 이렇게 Y축 대칭 이동 시켜놓은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P'인 거고, Y는 X 위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놓은 게 전부 다 Q'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PQ가 정확하게 이거는 어디고 이건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딱 지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엔 이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원을 Y축 대칭 이동 시킬 거야. 그럼 이렇게 갈게. 이게 식으로 안 하고 얘가 이제 중심이 3, 얼마니? -1인 원이고 반지름은 루트 5잖아. 자, 이동시켜주면 반지름은 바뀌지 않아. 중심만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y축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은 중심의 좌표가 3,1이 돼 있을 거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놓게 되면은 중심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3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엔 있잖아 원이 두 개가 생겨. 그러니까 원 하나 가지고 대칭이동 두 번 해서 두 개 만든 거야.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자 여기 중심이 3,1이 된 거다 이 녀석.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1,3이 된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 그러면 얘네들 이런 점들이 다 뭐가 되냐면 얘가 다 P의 후보들이에요. 이게 다 P점들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겠어 그러면? 그렇지 Q가 되는 거지. 그래서 PQ 아니고 P', Q' 이렇게 그럴 때 P', Q' 길이의 최대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길이의 최대는 우리가 여기 양 끝에서 양 끝까지 가장 멀리 떨어진 것 중심을 뚫고 가는 요 길이가 가장 멀리 떨어진 최대 길이가 될 거고 자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 빼서 재고 16 또 빼서 재고 4에서 루트 씌워주니까 여기 길이가 이제 일단은 2루트 5야. 근데 최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머지 요 반지름을 두 번을 더해줘야 되는데 반지름 아까 루트 5였잖아 그치? 그래서 루트 5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2루트 5에다가 2루트 5 두 개 또 더해지니까 답은 4루트 5가 돼서 자 몇 번에 있어? 4번에 있겠네요. 자 21번 가볼게. 자 21번도 보니까 좀 빡셉니다. 자 A, B, C가 있어. A, B, C. 근데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 있어. A를 선택한 사람은 23. 그 다음에 B를 선택한 사람은 19. C를 선택한 사람이 17명 있는데 세 가지 안을 모두 선택한 사람이 일단 한 명이 있고요. 자 문제가 세 가지 안 중에서 적어도 한 개 안, 적어도는 하나 이상이지 그치? 그러면은 하나 이상 선택했으니까 선택을 안 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40명이 모두 A, B, C는 다 선택을 한 거야. 그쵸? 하나씩은 선택을 한 거야. 그럴 때 자 요거 찾아주래. 두 가지 이상의 안을 택한 학생 수를 찾아라.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서 보통 이거죠. A랑 B랑 그 다음에 C랑 해가지고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 합쳐준 건데 모두 이제 같이 선택한 게 여기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이 아니거든? 두 가지 이상? 자, 요거 한번 써볼까? 우리가 세 개짜리 집합에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C의 개수 더해준 다음에 빼죠? 뭘 빼냐면은 A랑 B랑 만나는 거. 그 다음에 B랑 C랑 만나는 거. 그리고 C랑 A랑 만나는 거 해가지고 빼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뭐해? 그렇지, 요 세 명이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를 갖다가 더해버리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일단 적용할 수 있는 게 합집합 알아. 왜냐면 40명이 다 선택했어, 그치? 그래서 40이라는 사람들 숫자가 자 A 개수, B 개수, C 개수거든? 그러면 23, 그 다음에 19, 그리고 17 해서 더한 거에다가 자 여기서 빼기로 묶을게요. 이 부분. 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A 교집합 B,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 이렇게 올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개가 공통적인 게 지금 몇 명이냐면 여기 한 명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둘 수가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게 요거 정리해서 있잖아. 이 녀석이랑 얘랑 자리 바꿔주면은 요거 구해집니다. A랑 B 만난 거랑 B랑 C 만난 거랑
C랑 A랑 만난 거랑 합친 게 요거 다 더해서 계산해 준 거. 자, 여기가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해 보면은 자, 지금 이 영역 또 요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영역 그걸 갖다가 3개를 더해 준 게 20이란 얘기야. 그럼 요 20이 되는 숫자는 이 가운데 부분 있지? 여기를 갖다가 몇 번을 더 더해 놓은 거냐면은 2번을 더 더해 놓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20에서 1이 2번을 빠져야 되니까 답은 1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지? 2번이네요. 자, 22번 가볼게, 이제. 자, 22번은 포함 관계에 관한 내용이고, 자, 우리가 Q라는 집합이 있고, 이제 P 빼기 Q에 C가 있고요. 합쳐가지고 전체가 된다, 이렇게 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자, 얘들아. Q라는 집합이랑, 이게 P 빼기 Q에다가 여집합을 했더니 전체가 됐잖아. 우리가 합집합을 해서 전체가 나오려면은 이런 구조여야 돼.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합쳐서 전체가 되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있잖아. A의 여집합이 와야 되거든. 그러면 Q가 있고 여집합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있잖아. 전부 다 Q가 되면 돼. 그러면 합쳐가지고 전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거는 결국엔 P 빼기 Q의 값이 Q구나. 그러면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얘들아? P와 Q가 서로 만나는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 조금 다시 갈게요. 자, 이게 좀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관성이 없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P에서 Q를 빼서 Q가 나와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석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있는 그대로 요 자체로 놓고 이제 각각의 기억, 니은, 디귿마다 적용을 시켜서 실제로 P에서 Q를 뺀 결과물이 이제 Q가 나타나는지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들어가야 될 거야. 그래서 기억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제 기억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루트 A랑 루트 B가 루트 AB가 있거든. 자, 두 개를 곱해서 양수가 제대로 나왔다. 실수 조건일 때만이죠. 그래서 A가 이제 양수여야 하고 B가 양수일 때에 한해서 루트끼리 곱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플러스 부호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빼먹지 말 거는 0이랑 같아도 돼요. 00이어도 이제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P 조건인데 Q 조건에 나와 있는 게 지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야. 우리가 두 가지를 봤을 때 말 그대로 이제 P에서 요 Q 조건을 빼면은 이쪽에 남는 게 누가 남냐면 A가 0이고 B가 0이다가 남아. 근데 A가 0이고 B가 0이다는 Q에는 없고 P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P 빼기 Q를 해서 Q가 된다는 조건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볼게. 니은에서는 이제 절대값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P 조건도 좀 까다로운데 P 조건에 지금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어. 요게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놓게 되면은 A 플러스 2분의 B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을 고쳐주게 되면은 전체가 다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항상 양수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 값을 계산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은 양수 말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뭐밖에 없냐면 A가 0이고 B도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P 조건에서 니은 값은 P 조건에서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 조건밖에 안 나와요. 자, Q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변 제곱해서 풀 거잖아.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은 A제곱에 2AB고 그 다음에 B제곱에 그 다음에 또 A제곱 마이너스 2AB고 그 다음에 B제곱이어서 이항시켜가지고 정리하면은 Q조건에서 남는 거는 AB의 값이 0이다 라는 뜻이 남아 이렇게. 그래서 역시 이제 요거대로 P조건 나온 거에서 Q조건을 빼볼 건데 얘가 숨겨진 뜻은 A가 0이고 또는 B가 0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를 제외를 하면 당연히 00 되는 경우 제외하고 뭐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다. 뭐 A가 0이 아니고 이제 B가 0이다. 이런 조건들이 Q에서 이제 더 남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P 빼기 Q에서 Q를 해준 게 Q 쪽에 남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어. 자, 디귿 가볼게. 디귿은 지금 이제 요식 아까 우리 정리해 놓은 게 아까 A, B였잖아. 그치? 근데 A, B였는데 현재 이제 여기가 부동호가 왔기 때문에 P 조건을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Q 조건도 양변을 제곱을 해줘 요거. 양변 제곱해주면은 얘가 식이 B제곱에 마이너스 2AB고 그 다음에 A제곱이야. 크거나 같다고 B제곱에 마이너스 절대값 2에 이제 AB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이니까 이제 남는 식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로 이항시켜주면서 얘가 요런 내용이 나와. AB가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Q 조건은 AB가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를 다시 해석하면은 절대값 AB는 있잖아 얘들아. 항상 양수 아니면 0을 뜻해. 그래서 결국엔 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게 이제 Q의 조건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이 P라는 부분에서 이제 Q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빼버리고 이제 이 조건에서 뭐가 남냐? Q가 남을 수가 있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은 0보다 작다만 남거든. 0보다 작다만 남으니까 이제 Q에서 이제 남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디귿까지 해가지고 답이 4번입니다. 잠시 이제 요 디귿 한번 부가 설명 다시 갈게. 내가 요거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다시 가볼게요. 요거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넘겨주면은 요런 내용이에요. 요거 이항시켜주면은 요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AB고 여기서 이제 AB가 있어. 절대값 AB는 이제 조건이 이제 항상 이제 양수지, 그치? 양수. 자, 그리고 이게 언제나 이제 양수가 아니면은 0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은 AB의 조건이 일단은 만약에 이게 0이 되려면 AB가 양수여야 되죠. AB가 양수여야 돼야 얘가 항상 양수고 이게 양수면서 얘가 0이랑 같아져. 이거 조금 잘못 썼네. 자, AB가 언제나 일단은 양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려면 양수에다가 음수가 왔을 때 AB가 마이너스가 왔을 때 마이너스 부딪히면서 플러스가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AB가 여기서 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또 같다도 있으니까 AB가 0이어도 괜찮네. 이거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네요. 그쵸? 그래서 이 세 조건이 다 들어가니까 지금 다시 보면 이제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빼버리잖아.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빼버리면은 이거 빠지고
나머지 이제 싹 다 빠지면서 Q 부분만 이제 남게 되기 때문에 답이 그래서 디귿까지 같이 맞는 거야. 그렇게 좀 다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23번이죠. 다음에 23번은 또다시 이제 코시-슈바르츠가 또 나왔어. 그쵸? 두 개나 냈네, 이거를.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일단은 50이고 3x 플러스 2y의 최대값을 a라고 하겠다. 자, 다시 일단은 뭐 a부터 먼저 계산을 갈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써준 공식대로 바로 적용을 시켜주면은 3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을 해가지고 얘가 크거나 같다 3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자,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13 곱하기 이제 52가 되고 요 3x 플러스 2y는 루트 갖다가 빼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26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 이제 a라고 했으니까 a는 여기 있겠네. 그래서 a는 일단은 26이야.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3n 플러스 2n이 a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3n 플러스 2n이 이제 26이 때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여기 있는 루트 3n 플러스 루트 2n의 최대값을 갖다가 b라고 하겠대요. 자, 여기서 코시-슈바르츠를 써줄 때는 우리가 이제 3n 더하기 2n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3n하고 2n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갖다가 통째로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통째로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해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시-슈바르츠 쓸 때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X고 누가 Y냐 얘를 지정을 해주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요 두 가지의 제곱의 이런 관계들 때문에 있잖아. 여기서 요 A, B, X, Y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냐면 A를 1, 그 다음에 B를 1, X를 루트 3m, Y를 루트 2n 자체로 지정을 해야 우리가 이 26이 나왔던 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 네 가지 내용을 공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얼마냐 26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가 될 거니까 결국에 루트 3n 플러스 루트 2n의 값은 2 루트 13과 마이너스 2 루트 13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자리하게 될 거고 자 이때 최대값을 b라고 했으니까 b는 2 루트 1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제곱의 값을 찾아라. 그럼 26 더하기 52가 되니까 답은 78이 되겠네. 자 3번에 있죠. 자 24번 볼게. 24번도 이제 난이도가 좀 상당히 있는 문제인데 자 얘는 요거를 우리가 좌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좌표화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좌표화 시킬 때는 항상 맨 왼쪽에 있는 거를 원점에 갖다 두고 나머지 이제 A하고 C를 지정을 해서 삼각형 DEF가 이제 최소가 되려면 DEF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펼쳐줘야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먼저 요거를 이렇게 좌표 평면을 갖다 놓을 거야. 그래서 요 점이 이제 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큰 특징이 중에 하나가 요 AB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2루트 2거든? 이게 2루트 2라는 걸 가지고 딱 요걸 알아낼 수가 있어야 돼. 그 y는 x가 있어요. y는 x에서 항상 여기가 45도에 이루기 때문에 1대1 대 루트 2의 길이의 비를 가져. 그래서 a라는 점은 있잖아. 이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y는 x를 갖다가 이렇게 좀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2루트 2가 나오려면은 당연히 이제 요 간격이 2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라는 점의 위치는 어디 올 수밖에 없냐면 2,2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 a의 위치는 2,2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C 길이가 3이니까 여기 이제 0에서부터 3까지만 가면 돼서 이 위치를 3이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딱 지정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피타고라스로 계산해 보면은 C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는 루트 5가 이제 구해지기 때문에 이제 A는 2,2, B는 3,0, C는 3,0, B는 원점이다라고 두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DEF라는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D,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E 해가지고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지금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요거를 우리가 일자로 펼쳐줘야 돼요. 그러면 일자로 펼쳐질 때 있잖아. 자, 요 점과 요 점은 이제 중간에 어떤 정거장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F를 갖다가 2번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일자로 펼쳐줄 수밖에 없어서 F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F를 여기 있는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 한번 해야 돼. 2번 하는 거죠. F를. 그래서 2번 해준 다음에 우리가 요 이동한 부분을 갖다가 쭉 연결을 해주면 여기 생기는 이 연한 색깔의 선이 바로 삼각형 DEF의 최소값을 의미하는 선이에요. 얘가 최소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자, F를 갖다가 문제에서 주지를 않아서 그래. 그래서 F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F의 특징은 지금 A라는 점이 현재 이제 2,2고 자, C라는 점이 몇이냐면 3,0이야.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있어. 이 직선식을 갖다가 좀 구해볼게. 자, 기울기 찾고 3,0 갖다가 넣어주면은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3이 되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고 나올 거야, 얘가. 그래서 이제 이 f라는 점을 결국에 이제 이렇게 잡아줄 거야. 아무것도 나온 정보가 없고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F라는 점을 A, 마이너스 2A 플러스 6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지정을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대칭 이동했잖아.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만들어야 되니까 Y는 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F 프라임의 좌표는 A, 2A-6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요 점 찾아서 얘를 F2 프라임이라고 두면은 이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준 거니까 F2 프라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A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는 F 프라임과 F2 프라임의 최소값을 찾는 거고 이게 최소가 되는 점은 A, 2A-6이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6,A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이렇게 미지수가 많은 식이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
그러면 자 3a-6이 될 거고 빼서 이제 제곱하겠죠. 그 다음에 또 a-6의 제곱이 돼서 전체에다가 이제 루트가 붙을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제 정리해서 이제 안에 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요게 계산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2차식이 이제 최소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부 다 꼭지점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얘를 꼭지점 좌표 이제 구하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만 돼. 그래서 이제 10으로 좀 묶어내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정리만 해주면은 여기 이제 최소값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5분의 이렇게 이제 5분의 72가 이제 나올 거야 여기서. 그래서 자 근데 이 5분의 72가 이제 최소값이긴 한데 이제 이 안에 겉에서 이제 루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루트 이제 5분의 70이고요. 이제 유리화를 해야 이제 답이 정확하게 나오겠네. 그래서 자 루트 5분의 6루트 2가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5분의 6루트 10이라고 둘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P분의 Q의 루트 10이기 때문에 자 P분의 Q는 이제 5분의 6이 될 거고 자 그래서 P랑 Q를 더해주면은 답은 11이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이고, 이제 마지막 장이죠. 자, 마지막 장에 이제 요 1번 같은 경우는, 자, y는 3x 플러스 2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L이야. 자, L을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 y는, y에다가 이제 플러스 m, x에다가 빼기 m 하고 플러스 2죠. 자, y는 3x고 그 다음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m 플러스 2라고 이제 정리를 해줄 거고 자, 그랬더니 요 l이 있잖아. 어떻게 됐냐면 이 원하고 a랑 b라는 점에서 두 점에서 서로 만났어. 자, 만나는 상황은 이제 이런 거죠. 원의 이제 중심 좌표가 이제 1,2가 될 거고 L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생겼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제 A, B라는 이 점의 길이가 현재 이제 얼마가 되냐면 이제 6이 돼 버리는데 6. 자, 그때 이제 M 값을 찾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 그림 나오면은 이렇게 내려줘야 돼. 내려서 이제 절반 나눠주고 자, 6의 반이니까 3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닫아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현재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제 루트 19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만 따로 떼우면은 사실 이제 이 느낌인 거야. 여기 직각이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19가 됐는데 자, 이 점의 위치가 1,2고요. 요 직선이 결국엔 뭐냐면은 이제 이 녀석 3x-y-4m 플러스 2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뭘 찾아야 m을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냐. 피타고라스로 요 수직이 되게 하는 이 길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루트 19에서 3 제곱해가지고 빼면은 이제 1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트 10이 될 거고 결국에는 1,2에서부터 여기는 3x 빼기 y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계산해주면은 여기다 1하고 2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3-4m의 값이 이제 루트 10이 되면서 3-4m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m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식에서의 m 값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답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단답형 2번인데 보니까 얘네가 절대부등식이 되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적으시오라고 나왔어. 자, 절대부등식이 되게 해야 된다. 항상 맞는 식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값이 언제나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줄 거는 이 식을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서 문자 하나로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가볼게.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가볼 건데, 자, 넘겨서 뭐 정리를 해주면은 요거랑 요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볼게요. a 4를 꺼내고 4를 꺼내고 a-y의 x, 그 다음에 나머지는 4y의 제곱 마이너스 4y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이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엔 몇 차식이 되냐, x에 관한 2차식이 되고, 이 2차식은 이런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는 2차 함수가 돼. 그래서 이 모양이 있잖아, 항상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x축보다 얘가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나와버리게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이제 판별식 가보면은, 자, 절반 제곱, 그러니까 4의 a-y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y의 제곱, 4y 빼기 b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계산 가주면 4의 a제곱 마이너스 2ay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제곱 4y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주면은 뭐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남는 식만 쓰게 되면 이제 이런 과정이 나오고, 지금 보면 두 개는 이제 y가 있으니까 얘네 둘은 좀 묶어주고, 해서 이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항상 만족돼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이 있잖아,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게 늘 만족이 돼야 돼. 이게 전체가 항상 음수가 돼야 돼요. 자, 근데 뭐에 상관이 없이 이제 음수가 돼야 되냐면, 요게 y 값 상관없이 항상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y는 변수이기 때문에 요거 좀 없애줘야 돼. 없애줘야 되니까 이게 없어지려면은 이 부분이 반드시 0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니까 결국엔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a가 2분의 1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b가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언제나 음수여야 되니까 1 더하기 b가 있잖아, 항상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b는 어때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이게 답이야.